북미 정상들이 예정된 회담 시간보다 일찍 싱가포르로 향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회담 개최일보다 이틀이나 일찍 도착한 것도 두 정상이 가까이에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막판 실무 협상을 지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G7 회담이 끝나기도 전인 이른 새벽,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오른 트럼프 미 대통령. 곧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2일 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일찍 싱가포르로 향한 건 그만큼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북한 최고 지도자가 중국과 러시아 이외의 국가를 직접 방문하는 건 53년 전 김일성 주석의 인도네시아 방문 이후 처음입니다. 북미 두 정상은 회담 개시일인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막판 의제 조율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방식을 놓고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실무진들을 앞세운 활발한 물밑 접촉이 예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집권 후 처음으로 이생퉁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는 등 중러를 제외한 제3국과의 외교 행보도 본격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판문점에서 협상을 진행하던 성김 대사를 싱가포르에 보내며 막판까지 북한과의 협상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싱가포르에 마련된 양 정상의 숙소는 불과 500여 미터 거리. 한국 전쟁 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북미 정상이 500여 미터 거리에 머물며 역사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양 정상을 수행하는 인물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외교 안보 라인이, 북한은 김영철 통전부 장관과 함께 리수용, 리용호 등이 싱가포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오른 미국 측 수행단의 면면은 일찌감치 확정됐습니다. 두 차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북미 협상을 진두지휘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켈리 비서실장, 앨리슨 후커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 등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 매파이자 대북 강경 발언을 해왔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합류했습니다. 북한과의 최종談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만족도가 높지 못하면 볼턴의 역할이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판을 끌고 간다. 이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볼턴 보좌관의 그런 동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이에 맞서는 북측의 진용은 예상했던 대로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라인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이자 북미 간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과 리수용 노동당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회담 테이블 양국 정상의 옆에는 협상에 관여한 양측 인물들이 모두 배석할 가능성이 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의제에 대해 최종 협상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인원과 통역만 남긴 채談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주 동안 판문점에서 실무 협상을 벌였던 성김 미국 대사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싱가포르에서 다시 만나 남은 의제에 대해 최종 조율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싱가포르에 도착하면서 세계談判, 그 전초전이 시작됐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조금 전에 기자 연결해서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현장 화면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예, 결국 이번 싱가포르에서 회담은 싱가포르가 이제 사실상 이 주최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북한도 갔고 또 워싱턴도 갔고 그래서 최종적인 조율을 거쳤고 이제 오늘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은 일단 이번 회담을 성사시켜준 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감사 예.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싱가포르 총리 이번 회담의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이번 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서 정말 세계 평화 또 북한이 바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례적인 언급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싱가포르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안전과 경호 모든 그 편의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얘기들이 아마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게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예. 리센룽 총리가 본인의 계정으로 생중계를 한 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지금 이게 공식 언론사를 통해서 중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좀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리센룽 총리 같은 경우에 앞서서 또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161억 원 정도가 든다. 예.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이제 보안 비용이고 그 비용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예. 예.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사실 뭐 싱가포르이 잘 알려진 부국이기 때문에 뭐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또 그렇게 부담이 가는 금액은 아닐 수 있고요. 예. 사실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이고 또 관광 산업이 주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관심을 끌고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싱가포르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또 관광 산업의 진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싱가포르하고는 75년도에 북한이 수교를 맺었었더라고요. 근데 그럼요. 뭐 지금은 교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이 북한으로서는 동남아의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렇게 역사적인 세기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함으로써 싱가포르이 전 세계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뭐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투자 대비 효과를 보면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죠. 다시 말하면 이 북한 핵 문제가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골칫덩어리였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싱가포르이 정말 중심적인 그런 역할, 다시 말하면 이 매개 역할을 한 것이 역사적으로 남게 된다면 싱가포르는 굉장히 뭐 명성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싱가포르로서는 이 회담을 유치했고 비용도 부담을 하고 역시 중요한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북한과의 관계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서로 이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 다시 말하면 그런 수교가 일찍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도 선뜻 싱가포르 회담에 아마 호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회담에서 또 주목됐던 부분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리수용 당 부위원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예. 예. 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외교를 책임지는 사람이 이제 리수용이고요. 그다음에 대남 전략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제 김영철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외교 안보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리센룽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 두 사람이 배석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뭐 현장에서 싱가포르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이 이 비핵화와 관련된 중요한 대화를 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예. 일단 그런 안정감과 또 신뢰감을 좀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리수용 부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 오는 그 길에 또 누굴 같이 데려왔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면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철 위원장이 이제 함께 대동한 북한의 참모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예, 김정은 위원장이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대동한 이 대표단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김영철 예. 통전부장 겸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죠. 지금 화면에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리수용은 국제 담당 부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리용호 외무상이 있고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뭐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함께 오랫동안 의제 관련 실무협장을 해왔던 그런 인물이죠. 예. 그리고 이제 김계관이 이번에 동행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어쨌든 김계관 내무성 부상과 최선희 부상은 최근에 예. 미국을 향해서 개인 담화를 발표했다가 한번 이 6.12 정상회담 휘청하는 그런 이 일이 있었는데요. 예. 역시 김계관도 북한 핵 문제 또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여정은 뭐 공식적으로는 조선노동당 이 부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전선동부의 부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과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예.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특히 그 평창올림픽 때 특사단으로 내려왔었고요. 정상회담 때도 우리 비서실장과 대등한 그런 위치에서 배석을 했던 인물이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저희가 보여드렸던 화면은 예상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그 화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함께 온 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의미와 또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 체제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 소위 얘기하는 백두혈통을 많이 얘기를 하죠. 북한 체제가 사실 그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오는 혈통 체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처럼 이렇게 이제 국경을 접한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북한 과연 체제 안정, 그러니까 이건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 체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비우면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김여정이 이 북한에 남아서 체제를 이렇게 잘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한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아마 그래서 김여정이 올 것이냐 오지 않느냐를 두고 많이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김여정 말고 또 최룡해라고 하는 인물이 북한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최룡해를 비롯한 그 당 간부들을 중심으로 지금 북한 현지에 이런 그 안정을 맡고 있고 아마 김여정은 따라온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을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체제의 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북한에는 누가 있는 거냐? 이것도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지금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최룡해 당 부위원장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김수길 총정치국장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과 군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북한 헌법상 원수 역할을 하는 대외 이 수반 역할을 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최룡해가 북한에 이제 현재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당 조직 지도부장을 맡고 있고 역시 부위원장으로서 김정은의 어떤 그 빈자리를 나름대로 북한을 체제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예. 역시 최룡해는 총정치국장도 이미 했습니다. 군에서 군을 장악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북한이 김수기를 비롯해서 지금 인민무력부장 아마 이번에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명수 총참모장을 대신해서 또 새로운 그 리용호 아니죠? 새로운 총참모장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군부의 일련의 교체들도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해외 나들이를 염두에 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다시 말하면 충성도가 강한 또 군의 장악도가 강한 그런 인물들로 지금 교체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김수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김수길은 과거에 총정치국에서 근무를 했던 인물이고 따라서 지금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을 중심으로 현재 북한을 내부를 좀 단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자기의 여동생을 대동을 하고 왔다. 역시 김여정은 그동안 뭐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또 북중 정상회담도 동행을 했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전반적인 회담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예. 아마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총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리영길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이 이제 총참모장으로 예.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네요. 예, 리영길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있는데 리영길은 이미 이 총참모장을 한번 역임했던 인물이고요. 리명수가 나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세대 교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역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군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군 인사가 있었다고 예. 분석을 하고 있지요. 예, 사실 그 군 인사가 났다 이런 소식이 뭐 전해졌을 때도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우리 문 장군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이제 그 군 인사가 나면서 김정은 시대에 많은 이제 인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체제 안정 그리고 또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들로 많이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좀 젊은 인사들로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이 이제 나라를 비우고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정은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까지 이제 나라를 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군부의 어떤 그 순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뭐 아마 이건 뭐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군부에서 뭔가 이런 그 김정은의 부재를 틈타서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인사가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기도 했었던 것으로 예. 그리고 이제 이해하고 한 가지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4월 20일 북한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거든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였었죠. 거기에서 2013년에 김정은이 주창했던 경제 핵병진 노선, 이 병진 노선이 이제 완성됐다. 왜냐하면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핵실험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도 필요 없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창한 이 병진 노선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노선, 다시 말하면 경제 발전에 집중하는 새로운 노선을 이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새로운 노선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동시에 이제는 국제사회 핵보유국으로서 핵 군축을 위한 노력, 국제사회 핵 군축 노력, 핵 없는 세계를 만드는 그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일련의 조치들이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행사가 있었고 얼마 전에 보면 또 평안북도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를 폐기하는 그런 조치가 나왔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인사의 교체는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 내부의 단속 또 충성심이 강한 전문성 있는 인물로의 교체, 새 시대 인물 교체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노선을 군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군심의 결집, 장악력 강화 아마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싱가포르에 밤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근데 어디로 오는가 봤더니 공군기지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착 장소가 또 다르거든요. 두 정상이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전용기를 이용해서 오고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참맹이로가 오긴 왔습니다만 주로 이제 중국 비행기를 전세를 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간 항공을 이용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하나는 이제 군 비행장으로 가고 또 하나는 민간 비행장으로 가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정상이 다 동시에 어느 한 곳으로 가게 되면 의전이나 또 이런 문제들이 또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분산시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잇따라서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궁금했던 게
이렇게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두 정상이 한 곳에 모이는 것도 참 이례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럼요.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 중국 또 양국 정상이 그만큼 철저한 준비,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G7 정상회의를 다 끝내지 않고 중단하고 온 거란 말이죠. 예. 아마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의제 협상, 다시 말하면 북미 정상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발표할 그 합의문 또는 공동 성명, 이 내용을 쭉 협상을 해왔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미리 와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이 북한과 미국이 그동안 공을 들여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상당히 반대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것은 어쨌든 이번 회담을 통해서 본인이 말했듯이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여정이 시작되는 이 회담에서 정말 잘 멋진 그런 합의가 나와야 되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미리 와서 최종적인 협상 과정에서 조율을 하고 본인이 지침을 주고 아마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상의 컨디션에서 회담을 해야 되거든요. 시차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와서 좀 휴식도 갖고 시차에도 적응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회담을 주최하는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 일정,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 정상이 미리 와서 준비를 하는데, 특히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상당히 빨리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이 회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회담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만큼 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들도 같이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이 이어졌었는데 그 실무회담의 대표자들이 또 싱가포르에서 다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판문점에서 잘 아시다시피 성김 그 주 필리핀 대사와 그다음에 최선희 미국 북한 부상이 예. 외교 부상이 이제 만나서 계속 그 의제에 대해서 조율을 했었는데요. 아까 우리 문 장군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회담의 관건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이 두 가지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둘 간의 어떤 그 교환 가치가 잘 성립이 되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CBID, 즉 그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인데 이거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기대 수준을 높여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CBID를 들고 나왔을 때는 역시 트럼프는 뭔가 좀 다르구나. 그리고 과거에 북한과 했었던 회담과는 좀 뭔가 다르구나.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뭔가를 얻어낼 수 있겠구나. 미국이 과거에 북한과 회담에서 소위 이제 사기당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CBID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CBID에서 I는 그러니까 irreversible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그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사실 미국이나 서방 세계로부터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인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비핵화를 완벽하게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서방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기본 입장인데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으로부터의 체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어렵게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비핵화가 된 다음에서야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수교라든지 그다음에 평화 협정이라든지 또 뭐 경제 협력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리버스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CBID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래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CBID를 설령 김정은이 CBID에 대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몇 단계에 나눠서 북한이 비핵화의 모습을 보이면 미국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결국 단계적인 그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보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과정을 거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거죠. 북한이 처음부터 당초부터 미국이 말하는 CVID 방식의 비핵화의 의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그동안 자기들이 줄곧 얘기해 온 것은 앞으로 미국과 협상이 있게 된다면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을 위한 협상이다. 그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물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지만 그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나 누가 할 것이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전망을 지금 물으셨는데 역시 이번 정상회담 합의 내용 속에 지금 CVID라고 하는 이런 명문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역시 미국이 원하는 것은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기간 내에 이걸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단기간 내에 북한이 이룬다면 이를 다시 말하면 CVIG 되돌릴 수 없는 제재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 방법으로서는 구체적으로 폼페오가 얘기를 했어요. 이 합의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비준을 받도록 하겠다. 조약화해서 정권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이리버시블 다시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북한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막판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원샷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예. 한 번밖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1분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저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고 국제사회에 자기는 평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실질적으로는 핵은 완전히 폐기 안 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협상을 미국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내일 합의에서 제일 좋은 합의는 CVID와 CVIG가 함께 합의가 돼서 이것이 제한된 목표 시한 내에 이행될 수 있는 합의가 나오면 그건 뭐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결국은 이번 회담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것을 비핵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 그리고 다음 언제까지 안을 만들어서 다시 회담을 하기로 하였다라는 정도의 합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사실 회담이라고 하는 게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섣불리 저는 성공이나 실패를 점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문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회담이 이제 결렬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나오는 결렬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악수하면서 우리가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간의 부족이나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성실하게 서로 진지하게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정도의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결렬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게 CVID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CVIG 예. 완전한 체제 보장. 그렇죠. 이걸 양쪽이 서로 약속을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서로가 서로의 진정성을 좀 더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정성이라는 그 말이 참 기준이 모호하기도 한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확실한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들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물질적인 것들을 주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 경우는 그런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서로 대면을 하게 되면
사실 그동안 간접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던 경우보다는 오히려 서로 눈빛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문장군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분이면은 상대방의 진위를 알 수 있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분 안에 김정은의 의도를 간파하고 자기가 아닐 것 같으면 걸어 나올 수도 있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이제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제 대면하고 서로의 의사를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은 체제 보장을 요구를 하고 미국은 비핵화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CBID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최소한 언제까지 이 CBID를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타임 프레임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정당이 바뀌더라도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상원에서 조약의 형태로 인준을 해준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것이 한번 찬성이 되면 그만큼 또 다시 없애버리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가장 강력한 CBIG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한 비핵화이자 가장 강력한 체제 보장은 미국의 민간 자본이 전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뭐 미국의 자산이 들어가 있고요. 미국의 국민들이 평양 시내로 활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거의 하기가 불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북한 경제가 많이 이제 미국과 협력을 하게 된다면 굳이 핵무기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그게 최종적으로는 미국의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체제 보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어떻게 약속하느냐 이걸 통해서도 뭐 진정성을 서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으로 반출한다든지 핵사찰을 약속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 거냐, CBID를 받아들이겠냐. 그 김정은 위원장 나 의지가 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이 김계관 담화를 통해서 밝혔듯이 위임에 의한 담화죠. 우리 트럼프 모델 관심 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다. 자, 그러면 초기 단계에서 뭐 해줄게? 어떻게 그 의지를 보여줄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 개발해온 핵무기, 다시 말해 핵물질로부터 시작해서 미사일까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그 리스트를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찰을 해야 되거든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폐기됐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됐을 때, 검증됐을 때 그것이 CVID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그러면 초기 단계 조치로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탄두의 일부와 미사일의 일부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함으로써 그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다음에 IAEA라든지 미국의 그 사찰관에 의해서 검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수반이 될 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의지가 있는 것이구나. 또 국제사회 미국 여론도 그래 확실하게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도 그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종전 선언을 한다. 그리고 미국과 수교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간다라고 다시 말하면 CVID와 CVIG의 이 단계, 첫 번째 단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 그런 일부라도 합의문에 포함이 되고 그것이 날짜를 박아서 시행하는 그런 합의가 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인데 만약에 그런 것이 최종적으로 절충이 안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3개월이면 3개월 언제까지 최종 다시 말하면 이
협상안을 만들어서 그때 다시 두 번째 만남을 가진다라고 합의하는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아마 예상해 볼 수 있겠지요.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번의 기회다 이런 취지의 뭐 말을 해서 또 여러 해석을 낳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차례 이후에 또 만나가면서 이 서로 간의 마음을 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것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측에서는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싱가포르로 향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앞서서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좀 그 가능성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긴 했는데요. 만약에 회담이 잘 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과 미국의 사전 협상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물론 거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어떤 그 협상 전략도 있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시간을 끌어서 양보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또 양보를 하더라도 실무선에서 하는 양보가 아니라 김정은이 현장에서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해서 회담이 잘 진행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정상회담도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고요. 또 13일에 회담을 연장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깜짝 등장시켜서 또 하나의 빅 이벤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날 합류해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지금부터 만약에 알려진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12일 정상회담은 13일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회담의 성격이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트럼프라면 13일 회담은 안 열리는 것처럼 연막을 피우다가 11일 회담의 극대화를 이루고 또 13일 회담에서 다시 한번 빅 이벤트를 할 수 또 있다.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가 제가 알겠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예, 북미 양국 정상회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아직 이틀이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또 준비가 되어 가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